안녕하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IRP 투자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전자산 30%라는 족쇄가 마침내 풀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의 노후, 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IRP 투자자들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고 싶어도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했죠.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한다고 치면 3천만 원은 무조건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만 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글로벌 ETF에 100% 투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도 30%는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규제는 사실상 우리의 노후, 자금을 인플레이션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죠. 금융당국의 이번 검토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수익률을 포기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자가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100%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글로벌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과 S&P 500을 적절히 섞어서 투자할 수 있죠. 또는 배당주 ETF와 성장주 ETF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자산 의무 비중이 사라지면 진정한 의미의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100%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자신의 나이, 은퇴 시기, 위험 감수 성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라면 자발적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규제 완화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30%를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스스로 자산 배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금융이해도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산 배분의 기초부터 리밸런싱 전략까지 기본적인 투자 지식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IRP 시장의 규모는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자산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 목표, 수익률,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말이죠. 충격적인 수치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고작 2.7%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반면 미국과 호주는 7%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월마트나 애플 같은 대기업 직원들의 401k 계좌를 보면 대부분이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직원들이 자사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이런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호주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호주의 퇴직연금은 SUPRANNUATION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의 투자 방식을 보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이나 원리금 보장형 보험 상품에 투자되어 있죠. 이런 상품들의 수익률은 현재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23%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 문화의 차이입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퇴직연금을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3040년이라는 긴 투자 기간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401k를 통한 주식 투자를 적극 장려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수많은 401k 100만 장자가 탄생했죠. $100만 이상의 퇴직연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지만 꾸준한 적립과 적극적인 투자로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호주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호주의 퇴직연금 규모는 이미 GDP를 뛰어넘었고 평균적인 호주인들의 노후가 상당히 윤택한 편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현재처럼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투자로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보수적인 투자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곧 노후의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볼까요? 2.7% 수익률로는 약 6억 원 정도가 모이지만 7% 수익률이라면 무려 15억 원 이상이 모입니다. 이런 차이는 노후의 생활 수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연금 개혁을 위한 대규모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는데요. 금융위원회, 금감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까지 쟁쟁한 기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진영을 갖춘 TF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금감원의 조직 개편입니다. 연금감독실을 금융투자 부문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인데요. 이는 단순한 부서 이동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더 이상 보험 관점이 아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는 이미 430조 원을 넘어섰지만 그 운용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4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1%대 수익률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정부도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TF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국내 개별 주식 투자 허용 검토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으로는 국내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량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일치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401k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다가가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TF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교육 강화나 적합성 원칙 준수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을 진정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4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시장의 선진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 변경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IRP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P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점차 DC형 퇴직연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죠. 이런 상황에서 IRP 투자는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기존의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익률 개선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30%를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했던 제약이 사라진다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퇴직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은 투자자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투자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퇴직연금 시장이 선진국형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들의 노후 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변화는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의 투자 자율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ETF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ETF가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401k 자금의 상당 부분이 ETF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투자자 자율성 확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만 투자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자유와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큰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안전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수익성을 크게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변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투자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퇴직연금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번 변화는 금융시장의 선진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ETF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자금이 ETF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자금이 ETF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을 통한 장기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투자 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변화는 연금시장의 경쟁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자산 위주의 획일적인 상품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들도 이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다양한 투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투자 자율성을 높이되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변화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수익률도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퇴직연금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